상당히 좀 어려운 과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육제도를 재설계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시설 보육하고 그리고 집에서 직접 이렇게 애들을 키우고 계시는 가정보육과는 관계에 있어서 선택권을 조금 더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계층별 지원 수준을 조금 이렇게 달리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윤희숙 박사님께서는 다소 이렇게 급진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뭐 지원을 환수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똑같은 보육비를 지출하더라도 소득계층에 따라서 실제로 느끼는 부담이 다른 측면이 사실 많기 때문에 소득별로 조금 이렇게 차등을 둬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복지 문제 중에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 다 아시겠지만 노인 복지 정책이죠.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고 앞으로 더욱더 고령화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여러 가지 통계 수치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복지 정책을 둘러싼 쟁점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주제 화면 보시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시니어 클럽. 이곳은 지역에서 후원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센터다. 이곳을 통해 그동안 약 8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일을 찾았다. 같은 노인 입장에서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하다 보면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또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참여를 많이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돼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반 자배 개념과는 다르게 노인들의 경륜을 재사회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사회적 기회라고 생각이 저희가 늘 갖고 있어서 3년째 숲 해설가로 일하고 있는 이희루 할아버지. 교직에서 퇴직 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년기 삶에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집에서 손주들은 다 커서 할아버지 별로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아직도 할아버지 할아버지하고 부르고 쫓아오고 안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은퇴 후에도 사회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일하는 기쁨을 주고 있다. 일하고 싶었어요. 집에 노는 게 너무 무료해요. 여기 나와서 일하니까 아주 활기가 차요. 하지만 이런 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 선택의 문제는 아직 제도적인 보완이 더욱더 요구된다. 다양한 일자리의 부족,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공급 등 노인 일자리 사업은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다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 적극적인 대비만이 그 해결책일 것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성과를 바로바로 기대하면 어르신들이 일할 수 없는 노인 일자리를 자꾸 기대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도 좀 느긋하게 좀 기다려주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이나 어떤 건강이나 이런 예기치 않은 일에 대한 것들이 법적으로 사실 굉장히 이렇게 사실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편은 아니에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전체 노인 70%를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 복지 정책들을 짚어보고 고령 사회에 대비한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네, 고령화 요즘에 아주 귀가 아프도록 많이 듣습니다. 안 교수님, 앞으로의 추이가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예, 한국의 그 대표적인 독특성 중에 하나가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겁니다. 7%에서 14%까지 가는데 18년, 그리고 14%에서 20%까지 가는데 8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복지 지출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이 고령화이기 때문에 동일한 제도 수준에서 특히 연금과 의료보험의 경우에 노인들이
늘면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고령화보다 더 지금 정책 상황상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문제입니다. 상대 빈곤율이 45%로 OECD 평균이 13% 정도니까 약 3배 이상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연금에 더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뭐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의료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의료비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정 정도 노인들의 그 생활상의 그 보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임규영 과장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 복지 정책 간략히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예, 크게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정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몸이 불편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치매나 중풍 등의 영향으로 조금 이렇게 활동하기 어려우신 분들, 병환이 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장기 요양보험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국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득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우리 안상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08년도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노인하고 관련된 정부 정책을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최근에 와가지고 또 뭐 국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2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매 노인들하고 관련해서요. 치매 노인분들이 지금 한 50만에 육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분들로 인한 가정경제에서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치매 노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요즘 와가지고 독거 노인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독거 노인분들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초노령연금 얘기 나와서 김영민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범위와 급여 수준에 대해서 확대냐 축소냐 논란이 많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이신가요? 지금 한 4조 원 넘게 쓸 겁니다. 기초노령연금 나눠주는 걸로. 그래서 조 단위 나오면 사람들이 다 겁을 먹어갖고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 기초노령연금을 2배 정도로 확대한다고 쳐도요. 예를 들어 지금 9만 원인데 18만 원을 확대하고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100% 다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정부에서 재정 축에 나온 거 보면요. 2050년 정도 가면은 그때 기초노령연금 지출 비율이 GDP 대비 한 4.3%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일본 다음으로 38.6%로 나와갖고 세계 2위가 됩니다. 2050년에. 무슨 말씀이냐면 조 이렇게 들어가니까 겁먹고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유럽이 노인 인구가 평균 한 15%